자, 우리가 해오던 거에서 이제 내려오면은, 그래서 이거 함수 만드는 거 해봤죠? 이제 내려오면 하이퍼파람 튜닝하는 게 나오고, 뭐 밑에 코드가 더 있지만, 다 볼 필요 없습니다. 자, 보시면은,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에 대해서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를 할 건데, 여기서 최적화할 하이퍼 파라미터는 이 두 개입니다. N 에스티메이터. 랜덤 포레스트가 숲이라 그랬죠? 디시전 트리를 잔뜩 갖고 있다 그랬는데, 트리를 몇 개 만들까에 대한 변수고요. 맥스 뎁스는 저도 봐야겠네요. 맥스 뎁스는 사이클런에서 맥스 뎁스를 찾아봅시다. 맥시멈 뎁스 오브 더 트리. 자, 그러니까 트리를 이렇게 아까 막 펼쳤잖아요. 얼마나 깊이 펼칠 거냐에 대한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말 거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갈 거냐, 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요 두 개를 좀 조정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근데 사실 뭐 여러 개 넣어볼 수 있잖아요. 트리 두 개만 할 수도 있고 뎁스도 뭐 한 개만 할 수도 있고. 자, 근데 그거를 저 예전에 여기서 할 때는 포문으로 했던 거고, 자, 여기서는 이렇게 이렇게 여기 포문이면 사실 그 두 개면 되죠. 근데 문제는 하이퍼 파라미터 늘어나면은 포문이 계속 늘어나죠. 셋, 넷, 포문이 하나, 둘, 셋, 넷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사실 이제 좀 코드를 수정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옵티널을 쓰면 그 과정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코드를 보겠습니다. 자, objective라는 걸 했고요. 트라이얼이라는 걸 넣었습니다. 자, 이 트라이얼이라는 안에는 suggest int 혹은 suggest float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데이터는 똑같은 거 불러왔죠. 그 다음에 trial suggest int 값을 제한한대요. 자, 그래서 n estimator 안에 2부터 20까지 범위를 줬어요. 그러면 2부터 20 사이에 있는 값을 쫙 다 넣어볼 겁니다. 요 안에다가요. 그 다음에 max depth라는 거 안에는 넣어줄 건데, 근데 얘 조금 복잡하게 생겼어요. 왜냐면은 trial.suggest float 이란 걸 쓴 이유는 로그 스케일로 이제 뽑아내기 위해서 한 건데, 이 max depth라고 하는 것도 사실 정수가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이게 깊이가 트리 깊이인데, 트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게 깊이 1이면은 또 그래졌어. 그럼 2지. 1.5는 없단 말이에요. 깊이가 1.5가 없어요. 이렇게 그냥 갈라지는 지점 단위로 가니까. 그러니까 사실 플롯이 나오면 안 돼. 근데 단순히 이 코드에서는 이거를 쓰고 싶었나 봐요. 자, 그래서 무슨 짓을 했냐면은 int라는 걸로 이렇게 괄호를 씌워놨죠. 그러니까 여기서 소수점이 나오지만 예를 들어서 2.3이 나왔어요. 근데 그다 int를 그냥 씌워버렸어요. 그러면 얘를 강제로 2로 바꾸는 겁니다. 이런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맥스 뎁스를 사실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뭐 결과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인트 지우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일단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잡해 하셔도 이제 보시고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됐고, 랜덤 포레스트인데, 자, 우리가 하이퍼 파라미터 두 개를 최적화한다 그랬죠? 얘랑 얘죠? 그죠? 자, 에스티메이터하고 맥스 뎁스죠.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얘는 함수 안에 지정되어 있는 파라미터 이름이고, 얘는 여기서 지정한 변수입니다. 그 둘이 이름은 같지만 다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많이 써요. 이게 보기는 편하니까. 자, 그러면 이게 뭘 하냐면은 사이킨런에서 모델을 만들어 볼 건데, 여기에 들어갈 하이퍼 파라미터 값은 이 trial.suggest가 제한해 주는 값을 넣어보고,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동작을 하게 돼 있고요. 자, 마지막 결과는 크로스 밸리데이션 한 결과로 출력하는데 보면은 여기가 잠깐만 우리 거로 따지면 디스크립터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모델 훈련할 때 X, Y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X, 얘는 엔드포인트 Y 이렇게 됩니다. 아까 코드에서 조금 바뀌었는데 코드가 이렇게 생겼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옵트나 create study 라는 걸 먼저 만들고요. 그래서 스터디를 만들면 스터디 안에서 .optimize 라는 함수를 쓰고 함수의 변수로 objective라는 함수를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100번 해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디렉션이 중요한데요. maximize 해라. 뭘? objective 리턴 값을. 그러니까 얘를 maximize 해라. 얘는 R스퀘어라는 값이에요. R스퀘어. R스퀘어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총합의 제곱인데 y의 실험값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실험값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이 있고 예측값이 있죠. 실험값이 있고 실험값에 평균이 있습니다. 그럼 실험값 전체 평균의 차이의 합과 평균과 예측의 차, 실험값과 예측값의 오차의 총합의 비율을 가지고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 둘이 비슷하면 요 값이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R스퀘어 값은 1에 굉장히 가까워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맥시마이즈를 쓴 이유는 이 스코어가 계산하는 게 요 R스퀘어 값이기 때문에 그래요. R스퀘어 값은 최대 1이고요. 높을수록 정확도가 좋은 겁니다. 왜냐? 이 값이 높아지려면은 에러 값이 작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최대로 높일 수 있는 조건을 찾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맥시마이즈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RMSE가 되면 이거는 이제 그 요거 의 평균의 스퀘어 있잖아요. 수식 틀렸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아무튼 얘는 낮을수록 좋은 거죠. 낮을수록. 그러니까 이럴 때는 디렉션을 미니마이즈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맥시마이즈가 맞는 거예요? 미니마이즈가 맞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맥시마이즈를 언제 써야 되고 미니마이즈를 언제 써야 될지를 아는 게 중요하고요. 모델을 평가하는 이제 평가 지표, 매트릭이라고도 부르는데 매트릭이라고 부르는 평가 지표에 따라서 맥시마이즈를 써야 될 때가 있고 지표가 바뀌면 미니마이즈를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얘 써놓고 미니마이즈를 넣어버리면 모델이 망가지는 경우를 찾아내겠죠?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고 써야 되고요. 자, 옵트나 스터디를 이렇게 정의해주고 나면 내가 정의한 오브젝티브 함수를 넣고 시험 횟수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은 이렇게 막 출력이 쫙 돼요. 그러니까 출력되는 거 보시면 트라이얼 0, 0번째에는 정확도 0.94였습니다. 0.94일 때는 에스티메이터는 4 넣었고요. 맥스 뎁스는 6.17을 넣었는데 6.17에 인트를 썼으니까 실제로는 6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0번째니까 0번째 베스트는 당연히 지금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트라이얼 1 했는데 조금 높아졌죠? 15개 쓰니까 더 좋아졌고 뎁스도 이 정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베스트는 우리 1번입니다. 두 번째 했는데 첫 번째 결과를 못 넘었죠? 그럼 얘가 이건 기억하지 않아요. 얘만 기억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100번을 바꿔가면서 얘 하이퍼파라미터 값을 100번을 바꿔가면서 실험을 해요. 그래서 끝나면은 이렇게 0번부터 시작했으니까 99번에 끝나겠죠? 99번에 했고 100번 해보니까 95번째 게 제일 좋았어 라고 하면서
제일 좋았을 때 파라미터는 이거야 라고 알려주는 프린트문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study.bestTrier 하면은 가장 좋았던 하이퍼 파라미터를 이제 저장하고 있다고 알려주고요. 그러면 그때의 스코어 값, 그때의 하이퍼 파라미터 값 이렇게 알려줍니다. 딕셔너리 형태로 알려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자, 요거를 우리 코드에 맞게 수정해서 써볼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